두 번째 안 랭킹은 370일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18일이죠.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이후 370일 만에 열리는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오랜만에 대통령의 목소리를 국민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한 게 지난해 1월 14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취임 3주년 특별 회견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연설 형식이라 질문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만 해도 수시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기자회견이 열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소통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어떠십니까? 제가 이거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통령한테 질문 한번 내보고 싶다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재명 앵커도 아마 청와대 출입해 봤지만 사실은 참 대통령에게 격의 없이 질문할 수 있는 게 청와대 기자들의 특권이었는데 사실 기자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궁금한 점을 대통령한테 물을 텐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정권의 불통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을 좀 자주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중에 150번 기자회견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 150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20번 기자회견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딱 5번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7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자, 그럼 5번은 불통이고 7번은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참, 정말 제가 못 푸는 의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기자들 질문을 어떤 면에서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정말 제가 미스터리한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외국의 정상들 보면 수시로 기자들 만나서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국민들한테 궁금한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370일 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는 국민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 이제 내년 퇴임 기자회견만 이제 앞으로 하면 남아있는 격인데 글쎄요. 정말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안 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기자의 질문을 안 하는지 사실 이번에 보니까 리허설을 4번 했다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 기자회견이 무슨 뭐 큰 행사입니까? 대통령이 춘추가 나와서 그냥 수시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화면 설치하고 저렇게 많이 만들고 왜 저럴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요, 저게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기자만 있으면 돼요. 왜 기자회견을 저렇게 어떤 면에서 형식적으로 하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화면을 설치하는 건 아무래도 방역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렇게 화면 설치하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370일 만에 열리는 회견이다 보니까 기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는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채널A가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40대 주부 엄마인데요.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을 수 있는 대책들이라던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취업 지원이라든지 향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전직 대통령들 두 분 사면한다고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네, 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되는지, 부동산, 집값 문제는 언제 잡히는지, 일자리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 궁금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3분 패널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어떤 건지,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거와 관련해서 꼭 듣고 싶다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최영일 평론가님부터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만은 꼭 얘기를 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이 이제 집권, 사실상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 주로 성과, 또 지금 이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도약, 많은 이제 방점을 찍으셨는데 사실은 국정이 1년 2개월 후면은 또다시 차기 대선이에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차기 대권 구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1년 후면은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추진이 어렵잖아요. 그럼 차기 정부가 보통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야당이 집권하건 여당이 그대로 집권하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이 국정이 연속성을 갖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보면 지금 anything but 오바마, anything but 트럼프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정책 중에도 잘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을 텐데 잘된 것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차기 정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구상은 어떤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이현정 의원님이 다시 청와대 출입기자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뭐 계십니까? 저한테 아마 질문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사실은 100분 안에 이 모든 국정을 묻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질문은 재질문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판하면 끝이면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박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은 제대로 되는 것인데 글쎄 뭐 대통령한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를 여쭙고 싶은 게 예. 저는 대통령 취임사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가장 또 감동적인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시점, 즉 4년 차가 지난 이 시점에 대통령이 보시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는가? 근데 그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어떤 것인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저는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집값도 올랐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하지 못한 게 많이 경험했는데 대통령은 과연 긍정적인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뭘 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였는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혹시 꼭 이번만은 대통령한테 이 얘기는 꼭 듣고 싶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질문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요즘 최근 이제 사면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임기 내 이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묻고 싶은데 더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날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한 번 했거든요. 네. 더 이상 추도식에 현직에 있는 동안은 참여하지 않겠다. 예.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칭찬할 말을 듣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당시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예. 이런 말씀을 2017년도 5월 23일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퇴임이 한 1년 좀 넘게 남았잖아요. 본인이 이제까지 대통령 수행한 직무가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분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본인의 네. 생각은 어떠신지.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사실 저는 월요일에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왜 말씀 주셨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네. 반드시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나오고요. 반드시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질문이 나왔는데 답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다수 궁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만 예견해 보건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 한다라고 해도 또 시끌시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찬반이 팽팽해요. 또 한다고 해도 시끌시끌. 특히 한다고 하면은 1월 1일에 이낙연 대표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내 반발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다, 안 한다. 이 양당 간의 결단적인 표현보다는 이 계속 검토해보겠다. 네. 다만 민주당이 아마 이 정한 두 가지 전제를 대통령도 언급하실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 여론, 국민 공감대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사자의 어떤 반성이 전제되느냐. 이러한 이제 어떤 그 전제를 놓고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아마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제 사면론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끔씩은 이 통합을 다른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산해야 될 부정부패라든지 범죄 행각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용인하면 안 되는 것들까지도 용인하자 일부나마 라고 하는 게 통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보통 우리가 봉합이라고 그러죠. 봉합. 청산해야 될 사람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정리할 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진정한 통합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청산해야 될 적폐들의 이 유지 존속을 허용하는 것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용인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산해야 할 대상과 통합할 수 없다. 그것은 봉합이다. 이렇게 변호사님 사면에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지사도 이제 전에 예. 훨씬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꺼내기 전에도 불가 입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치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잖아요. 오늘 이제 대선을 앞두고 과연 이 시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1월 1일 날 사면론을 꺼냈을 때는 아마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불리를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조용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 범진보 내에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났고 상당히 압도적으로 사면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친문과 관련해서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약간 대립각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면을 해서 다시 한번 반대한다는 입장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자체는 현재 본인의 어떠한 지지율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 여권 내부의 어떤 분열에 대한 표를 흡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대권이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내부의 어떤 집토끼를 잡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스윙 보트를 할 수 있는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사면론을 과연 반대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 자기가 얻어서 당선이 되려고 하면 결국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본인이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표를 얻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뭐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또 이낙연 대표도 사실 처음으로 새해 첫날 이 사면론을 띄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14일 날 입장을 보면 뭐 당은 국민의 공감도 필요하고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조금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정치 현장을 이렇게 취재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요. 정치 지도자는 여론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하겠죠. 굉장한 어떤 본인한테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오르면 지도자는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정치 지도자의 참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가 1월 1일 날 했던 사면론, 사실 저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지도자 누구든지 간에 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권 마지막 4년차가 되어들고 또 이 문제는 분명히 정책으로 거론돼야 될 문제였거든요. 왜냐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론이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아무리 지지층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크게 나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당장 여론을 따라가서 한다면 사면할 필요 없죠. 뭐 끝까지 살고 나오고 해야죠. 그렇지만 모든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적과 우리 편 이걸 둘로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적과 우리 편으로 다 나눠서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가야 될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내 편만 생각하면 쉽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어떤 이런 봉합이다 이야기하는데 세상은요 통합해야 될 것도 있고 봉합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사면론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사면은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도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현희 평론가님. 아마도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론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앞으로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게 이제 화두가 될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낙연 대표는 새해 연초부터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지지율은 좀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습니다만 아주 김포석을 하나 딱 둔 거예요. 최근에 사면론을 철회한 바는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역풍을 맞았죠. 그런데 사면론은 살아있는 거고요. 대권이 가까워 올수록 더 뜨거울 거예요. 그 전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세요. 설, 3.1절, 8.15 그다음에 추석, 성탄절 이때마다 지금 특사 얘기 나올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언제가 하이라이트냐면 대선이 끝나고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던진 저 수는 사실은 DJ 모델을 따른 거죠. 그래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기 직전에 자,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해 주시죠라고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하는 그림이 내년 이 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면은 한 1년여 내내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뜨거울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안 하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면요. 차기 정부 초기부터 또 사면론이 불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언젠가 한 번은 이 정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아마 기자회견에서는 원론을 던지시겠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아마 올해 내내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이 사면론 어떻게 정리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